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광역시에 사는 34살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혼의 파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는데 지금은 새로운 인연도 만났고 새 출발을 하면서 다행히 잊어가고 있네요. 저는 3년 전 예비 시모 때문에 결혼을 파토를 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결혼을 바로 코앞에 두고 파혼을 했던 터라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았고요. 얼마 전 사연 채널에서 결혼 직전에 파혼한 사연을 들었는데 저도 용기 내서 한번 얘기를 보내자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사통글이지만 제 마음 안에 쌓여있던 분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라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려요. 백수이던 자기 아들 큰 회사 취직했다고 결혼 비용 다시 계산하자는 예비시모 얘기 해볼게요. 저는 20대 후반에 친구의 동기인 예비신랑을 알게 됐어요. 당시 저는 대전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3년째 일을 하고 있었고 제 친구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짝 없는 솔로들끼리 함께 놀자는 친구의 말에 퇴근 후 불이 나게 식당을 갔던 참이었죠. 허름하지만 단골인 구수집이었고 저는 당연히 친구만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게를 들어섰는데 웬 남자가 친구 옆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누구냐고 눈짓을 했더니 친구가 사정 얘기를 하면서 오늘만큼은 같이 보자는 거예요. 지유야, 여기 강민석 씨, 나랑 같은 대학원 동기야.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땅굴 파고 있길래 내가 같이 한잔하자고 데리고 왔어. 오늘만 같이 마시자. 안녕하세요. 시연이 친구 반지우입니다. 오늘 솔로들끼리 뭉치기로 한 날인데 같은 동기끼리 밥도 먹고 시간 보내보죠. 네, 매일 연구실에만 있다가 밖에서 콧바람 쐬고 좋네요. 민석이 완전 연구실 지방령이잖아. 아침 일찍 공부하러 가도 언제인지 모르게 연구실에 먼저 와서 앉아있다니까. 대단하다. 나는 득성이 엉덩이에 오래 붙이고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던데. 그게 직업이니까요. 결국 백수기는 한데 학생이 공부밖에 할 게 더 있나요? 제 친구랑 같은 동기이면 박사과정 중일 텐데 그것도 능력이죠. 공부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석이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에이스야. 비록 지금 돈 한 푼 못 벌지만 전도 유명한 저평가 우량주다. 남자친구는 우연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첫 만남에 밥도 같이 먹고 술도 한잔하게 됐는데 사람이 아기가 없고 순한 모습에 호감이 가더라고요. 저는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에 남자친구는 그때만 해도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자기 말로는 백수인데 학생으로 포장한 거나 마찬가지라나 뭐라나요. 자신의 처지에 솔직하고 거리낌 없는 소탈한 모습에 저는 남자친구가 그저 좋기만 했는데 정작 본인은 돈도 못 벌고 있는 처지 때문에 저와 만나기 전부터 부담을 느끼고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먼저 화끈하게 만나자고 했어요. 그까지 돈 제가 버니까 데이트 비용도 제가 낼 거라고 하고요. 막상 남자친구와 사귀고 나서는 양가에 자연스레 인사도 드리고 식사를 하러 가거나 하면서 잘 지냈는데 심정에서는 아직 학생인 남자친구를 탐탁지 않아 했어요. 남자친구가 선하고 성실해 보이는 것이 사람은 좋지만 이제 곧 30인데 직업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더랬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시부모님이 저를 엄청 반겨주시고 기회해 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드린 제 여자친구 반지유예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 직장 다닌 지 4년 차라면서요. 빨리 취직해서 자리 잡았나 보네요. 네, 아버님. 말씀 낮춰주세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지금 대리직함 달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디서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을까? 우리 민석이 얘기 들어보니까 데이트 비용도 매번 낸다고 하던데. 너무 고마워. 아니에요. 민석 씨도 내는걸요. 민석 씨가 아직 학생이니까 제가 더 내야죠. 마음씨도 고와라. 혹시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되나? 당신도 참 처음 보는 애 그런 것부터 물어봐. 괜찮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도 지으시고 식당도 운영하고 계세요. 제 남동생이 같이 돕고 있고요. 금산에서 대대로 농사를 하던 집이라서요. 농사 짓는 게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부지런하지 못하면 할 수도 없는 일이야. 부모님이 대단하신 분들이네. 예비 시부모님은 제가 무슨 말만 해도 호의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대화하는 내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친정에서는 그저 교제하는 사이로만 알았지 결혼의 결자도 안 꺼내시는데 남자친구 집에서는 꽤 적극적으로 결혼을 논하셨어요. 저와 남자친구도 진지하게 만난다고는 하지만 세세한 결혼 계획 얘기를 의논한 적은 없었기에 말을 아끼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저는 예비시댁에 자주 놀러 갔고 특히 시어머니가 아들만 있고 딸이 없어서 늘 아쉬웠다며 저를 엄청 예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꼭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고요. 당시 친정에서는 제가 교절을 한 지 3년이 되어가고 30이 넘자 결혼에 대해 슬슬 말씀을 꺼내시며 걱정을 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까지도 남자친구가 대학원 졸업만 앞두고 취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고 남자친구가 얼마 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을 하게 됐고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했죠. 친정에서는 남자친구가 취직을 하자 이참에 아예 상견례부터 빨리 하자는 식으로 예비사위라며 좋아하셨고 예비시댁에서는 집안의 경사라고 친인척들 모두 불러 잔치를 벌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대접하겠다고 외식을 한다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친정에서 결혼 얘기도 본격적으로 나오기도 했었고 시부모님들도 만나 상의도 할 겸 저도 따라 나갔더랬죠. 남자친구가 취직하고 부모님께 그간 고마움을 담아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였기에 대전에서도 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한 참이었어요. 예약 시간에 맞춰 재단 레스토랑으로 갔더니 시부모님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올 줄 모르신 모양이었어요. 어머, 지효 양이 같이 밥 먹는지 몰랐네. 우리 아들이 취직했다고 가족들끼리 밥 한 끼 하자는 자리라서 우리만 있는 줄 알았지? 그러게. 우리 아들이 그간 고생한 부모한테 밥 산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보네. 제가 회사 취직할 때까지 지효도 부모님만큼 뒷바라지하고 배려해줬잖아요. 고마운 사람들한테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지효도 불렀어요. 저도 가족끼리 식사하려고 했는데 민석 씨가 축하 자리니까 꼭 오라고 해서요. 정말 축하드려요, 어머님, 아버님. 뭐 좋은 자리니까 그렇게 하자꾸나. 민석이 말대로 지효 양도 민석이 학생 때부터 밥 사주고 했으니 같이 먹자고. 그럽시다. 그나저나 올해 물난리도 나고 힘들었는데 지효 양 부모님은 농사 괜찮았나? 피해는 보신 모양인데 괜찮으시다고 하셨어요. 평소 대비를 철저히 하시거든요. 인간이 사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몰라. 이래서 농사 아무나 짓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효 양네 부모님도 하필 농사를 한다고 그런 고생을 사서 하시나? 그냥 도시로 나와서 편히 사시면 얼마나 좋아. 자식들 입장에서도 덜 걱정되고. 대대로 하시던 농사라서 자연스레 물려받으셨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흙받고 살고 자연이 좋으시다고 하세요. 그래도 요새 농사 짓는다고 하면 다들 돈도 안 드는 거 뭐하러 하냐면 한 소리를 하더라고. 우리 민서이가 평범하고 안정적인 집안의 사이로 장가갔으면 하니까 하는 소리야.
엄마, 오늘 취직 축하절이니까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고 맛있게 드세요. 남자친구가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가 30이 넘어 취직을 했고 그해 축하하는 자리였기에 분위기가 좋을 법도 했는데 시부모님은 대뜸 저희 친정에 대한 염려되는 말들을 하시며 걱정도 된다는 소리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저를 예전과는 사뭇 다른 태도로 대하는 것도 느껴지고요. 저희 친정은 군산에서 대대로 터를 잡고 대대로 농사를 이어온 집안이었어요. 예비신랑이 대기업 취직 전에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에 대해서 농사꾼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더니 자기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자 농사 짓는 집안이면 형편이 좋지 않을 것 같다며 은근 결혼을 추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예전에는 그렇게 저를 1등 며느리감이라고 치켜세우던 시어머니의 태도와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랬더랬죠.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회사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적응할 때까지 결혼은 좀 미루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더더욱 어이가 없었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상황이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다는 말이 맞는 것이 예비신랑이 대기업에 입사하니까 시부모님 입장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 후 남자친구에게 시부모님이 결혼식을 빨리 올리자고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아들이 회사 취직했다고 결혼을 미루자고 입장을 바꾸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며 섭섭하다고 말했어요. 물론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다고 자신이 회사 적응하는 시기라 힘든 건 맞다며 자기 부모 편을 들더라고요. 요즘 자기 부모님이 나를 예전과 다르게 대하시는 것 같아.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어머님 아버님이 빨리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셨는데 이제 아예 결혼을 미루자고 말씀하시잖아. 기분 탓이야. 요새 내가 회사 적응한다고 엄청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오해야. 아니? 나한테 시부모님이 선을 긋는 듯한 말씀을 꽤 많이 하셨어.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람 입장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바뀔 수 있는 건지 섭섭하더라. 이게 전부 네가 취직하고 나서 바뀐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부모님이 내 취직 때문에 변하셨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셔. 지금 우리 집에서는 너랑 결혼 언제 할 거냐고 사모하신데 너희 집에서는 결혼을 추조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우리 결혼하기는 하는 거야? 진짜 장인 장모님이 우리 결혼 빨리 하라고 하신다고. 나 진짜 바라던 바지. 안 그래도 서른도 들어 내가 학생 신분인 걸 탐탁지 않아 하신 것 같았는데 다행이다. 이참에 진짜 빨리 결혼 추진해봐? 저는 남자친구와 교제하고 처음으로 우리들의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었고 저희 친정에서도 30 초반이고 예비사위가 취직도 했다니까 진심으로 결혼을 밀어주시는 분위기라 했더니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한테 결혼 준비를 서두르도록 설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예비 시부모님께 얘기를 내서 결혼 허락을 받았고 시부모님과 저희 친정 허락하에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들어갔더랬죠. 양가 상견례는 저희 친정이 운영하는 금산 식당에서 하게 됐어요. 시댁 식구들이 대전에서 금산까지 오는 게 일이기는 했지만 친정에서 예비사위 취직 축하로 씨암탉을 잡는다고 했더니 시부모님이랑 예비신랑이 이른 시간에 출발해서 점심시간에 맞춰 왔더군요. 약속 시간에 시부모님에 도착을 하셔서 식당 입구에 마중을 나갔더니 시어머니가 식당 외부 모습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식당이길래 이렇게 낡았냐며 경악을 하셨어요. 할머니 때부터 운영한 친정 식당은 외관만 보면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과 비슷한 모습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질색하는 반응에 살짝 기가 죽었지만 저희 식당은 외관보다는 맛으로 유명한 곳이었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 시댁 식구들을 식당 안으로 안내했어요. 식당에서 준비된 식사를 하면서 상견례를 하던 와중에 간략하게 패물을 주고받으며 약혼을 했고
양가 부모님들은 본격적으로 자식들 결혼에 대한 의논을 하셨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장녀고 자식을 처음 결혼시키는 거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싶다는 운을 떼셨어요. 지우가 저희 집 장녀이기도 하고 첫 결혼이니 결혼할 때 필요한 건 다 해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희도 외동아들이고 첫 결혼이니까 마음 같아서는 뭐든 해주고 싶죠. 그래도 요새 결혼 비용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아들 박사까지 공부시킨다고 저희 집은 사정이 여의치는 않네요. 저희 집사람 말처럼 장가 보내는 부모 마음은 다 똑같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죠. 혹시 사돈께서는 결혼 비용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저희는 애들 신혼집은 꼭 해주려고 생각해서요. 둘 다 대전에서 직장을 잡고 있으니 직장 근처에 집을 구해볼까 합니다. 어머, 신혼집을 생각 중이시라고요? 전세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저출발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저희는 자가로 해줄까 합니다. 저희야 좋지만 얼마 전에 금년 농사도 홍수 때문에 피해보시고 식당도 손님도 없는 것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힘들어도 자식 시집 보내는데 그 정도는 늘 생각하고 있던 터라 괜찮습니다. 사부인 말씀대로 민석군이 오래 공부했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셨으니 신혼집은 저희가 하는 걸로 아시죠? 사실 오늘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왔는데 사돈 어르신들이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대전에서 금산까지 온 보람이 있네요. 저희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민석이 정말 괜찮은 사익감입니다. 이번에 들어간 회사도 경쟁률이 센 대기업이고요. 저 같으면 저희 아들 같은 사위는 업고 다닐 것 같네요. 시부모님은 처음에 친정식당을 보고는 시골 외곽에 있는 식당인데 손님은 많이 오냐면서 걱정을 하시더니 친정 부모님이 저희 신혼집을 해주실 생각이라는 말을 듣고 반색을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시부모님은 저희 살 집이 걱정이었는데 전세도 아니고 자가로 해준다는 말에 크게 기뻐하셨어요. 신혼집 얘기를 기점으로 양가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한창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아드님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축하한다는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자랑을 대놓고 하면서 인물 좋고 성격 좋고 학벌 좋고 좋은 직장까지 들어갔으니 자기 아들 같은 사위 얻은 걸 행운으로 여기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위를 얻었으니 신혼집 정도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취직이 축하받을 일이기는 했지만 시어머니가 굳이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나댈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얼마 전부터 느꼈지만 저는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잘났다고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모습이 보기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상견례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의 아들 자랑들이 그렇게 거실낼 수가 없었어요. 어찌저찌 양가 결혼에 대한 상의, 약혼과 함께 상견례는 무사히 잘 끝났고 그 후에는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예비 신랑과 교제하는 3년 동안 시어머니와 따로 둘만 만난 적은 없었기에 저는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어요. 퇴근 후 예비시댁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시어머니와 만났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저를 관찰하듯이 쳐다보시더라고요. 내가 결혼 준비 중이니까 한 번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불렀어. 우리 아들한테 얼마 전에 들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 구멍이 있더라고. 지호 양이 월급이 세후 200만 원도 안 된다면서. 네, 입사한 지 7년째 넘어서 200만 원 초반대로 월급 받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나요? 되다 말다. 요새 아무리 그래도 최저시급 받아서 어떻게 살아? 우리 아들 월급 얼마 버는지 알지?
이렇게 되면 너네 집에서 혼수까지 해야 맞겠다 싶어. 저희 집에서 신혼집 해주신다고 했는데 혼수까지 저보고 해오라는 말씀이세요. 지우 양이 우리 아들 월급 반밖에 못 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난 네가 사회생활도 일찍 시작했고 연차도 있으니 당연히 300만 원 이상은 버는 줄 알았지. 이제 내가 알게 된 이상 얼마 전에 의도난 결혼 준비와는 다르게 진행해야지. 아무리 제가 민석 씨보다 월급을 적게 받아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상이 끝낸 일을 이렇게 갑자기 바꾸려는 건 너무하세요. 앞으로 결혼해서 살면 우리 아들이 2배는 더 벌어올 텐데 뭐가 너무한다는 거야? 지우 양도 계산기 두들겨봐. 우리 아들이 훨씬 손해지 않아. 마음 같아서는 신혼집부터 결혼 전 비용을 전부 지우 양 집안에서 해와도 부족할 판이야. 내가 많이 양보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 모르겠어. 전엔 혼수까지 제가 해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지만 민석 씨와 우선 상의해 볼게요.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요. 지호 양, 생각보다 세상 물정 잘 모르나 보네. 우리 아들 조건 웬 열쇠 3개 물어난 집도 있고 더한 요구도 많이 해. 나니까 이 정도로 하는 거야. 그럼 부모님과 얘기하면서 대전 어느 동네에 어떤 집으로 신혼집 해주실 건지 평수, 위치, 가격 다 알아봐. 나도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할 건지 더 정확하게 말할 테니.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더니 글쎄 저보고 제 월급 얘기를 아들에게 들었다며 제가 남편보다 월급이 훨씬 적다며 신혼집에 혼수까지 해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애초에 친정에서 신혼집을 해오기로 한 상태라서 나머지 식장 비용이나 혼수는 예비신랑 쪽에서 해오기로 양가에서 의논이 끝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평생 저보다 더 많이 돈을 벌어올 건데 이건 말도 안 된다면서 저희 집 쪽에서 결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거기에 더해 시어머니는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보니 대기업 다니는 자식을 둔 부모들은 열쇠 3개 원하는 집도 있고 예단 몇 억을 부르는 집도 있다고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 친정 형편을 보아하니 그냥 대전 어디 작은 아파트나 빌라를 신혼집으로 해줄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이미 자신들 손해인데 혼수도 더 못해오냐는 식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대전 어느 동네 어떤 평수로 아파트, 빌라, 주택 중에 뭘 신혼집으로 해줄 건지 알아오라는데 30평 이상 자기 아들 회사 근처 조용한 동네로 신혼집 구해야 한다는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예비신랑 회사 근처로 집을 구하면 제가 다니는 회사와 너무 멀어진다며 중간 위치집을 구할 거라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바로 반대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아직 회사 입사 1년도 안 돼서 적응하느라 피곤하다며 회사 생활 오래 한 제가 혼수를 더 해오라는 것도 경악할 일인데 이때는 신혼집 위치와 평수까지 정해주는 시모에게 질려 저는 더는 그 자리에 앉아 말을 섞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시모 말을 거절하고 예비신랑과 친정이 의논하겠다고 하면서 먼저 자리를 나섰더랬죠. 시모의 하나뿐인 아들 사랑은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자기네들 위주로 결혼을 진행하려고 하니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호구도 아니고 성인 남녀가 만나서 하는 일륜지 대사인데 잘난 아들을 데려가는 거니까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식이라니요. 대기업 계열사 들어간 게 이렇게 유세를 떨 일이면 판검사 의사랑 결혼하려면 아예 집안 기둥뿌리까지 팔아서 시집가야 할 판인가 싶더라고요. 시어머니와의 독대 이후에 예비신랑을 만나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말들을 그대로 전하면서 저는 이런 식의 불공정 거래로 결혼하는 건 싫다고 확실하게 입장 표명했어요. 어머님이 내 월급이 자기보다 더 적다고 신혼집에 호수까지 다 해오라셔. 우리 결혼식장도 웨딩 촬영도 지인 활용해서 거의 공짜로 하게 됐는데 그럼 자기네 집에서는 뭘 해오겠다는 거야. 엄마가 네 월급 듣더니 충격 받으시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간교하게 결혼 비용을 다시 얘기하실 줄은 몰랐어.
생각보다 요새 집안 재정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더 그러신 것 같아. 그래도 결혼을 하는 건데 한 푼도 안 내시겠다는 건 너무하잖아. 아니면 차라리 우리 둘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원룸 하나 구해서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하자. 나는 그게 낫겠어. 난 원룸 신혼집으로 시작하는 건 싫어. 그러지 말고 장인 장모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보면 안 될까? 딸 고생시키고 싶지 않고 결혼할 때 뭐든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집 사정 아시면 헌수도 해주시지 않을까 싶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네 어머니를 설득해야지. 우리 부모님을 설득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어떡해. 네가 혼수도 안 해오면 엄마가 이 결혼 없겠다는데. 너희 어머니, 네가 그 대기업인가 뭔가는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셨어. 열세 세계에 예단 2억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어머님은 이런 갑질하고 싶어서 여태 어떻게 참으셨대. 나도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이 결혼 못해. 예비 신랑은 자기 부모님과 제 사이에서 중재를 한다고 힘들어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도 엄마 고집을 못 꺾겠다면서 혼수만이라도 더 해올 수 없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신혼집부터 혼수까지 다 저한테 해오라는 시부모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비 신랑까지 저보고 혼수를 해오라는 식으로 얘기하자 뚜껑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우리가 신혼집에 혼수까지 다 해가면 너네 집에서는 수저랑 네 몸뚱아리 하나 들고 올 거냐며 소리를 질렀죠. 우리 집안은 결혼 비용으로 몇 억을 하는 게 당연하고 자신들은 한 푼도 안 내겠다는 심보는 뭘까요? 그것도 시부모님이랑 예비신랑 둘 다가 그러니 한장할 노릇이었죠. 여태 예비신랑과 사귈 때도 데이트 비용을 제가 더 많이 부담했지만 예비신랑이 학생이고 돈벌이가 없을 때여서 제가 돈을 못 쓰게 한 배려라고 해도 결혼 준비까지 저희 쪽에서 당연한 듯 다 해오라고 하는 건 저와 친정을 호구로 보는 거였기에 저는 시어머니의 요구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말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리고 한동안 예비신랑이 연락이 와도 받지 않고 분노를 가라앉히며 방관하고 있었더랬죠. 그런데 하필 그 잠깐의 시기 동안 제가 결혼식을 뒤집어 엎을 만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저와 예비신랑을 소개시켜준 친구 녀석을 어느 날 만났더니 저보고 대뜸 파혼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무슨 파혼이냐며 잠시 결혼 준비를 쉬고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예비신랑이 얼마 전에 선자리에 나갔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안 그래도 시부모님이나 예비신랑이 결혼 비용에 대해 무개념으로 나와서 정이 떨어지려고 했는데 저와 약혼한 가운데 선자리에 나갔다니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당장 예비신랑을 찾아가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나랑 연락 안 하고 안 만난 지 겨우 한 달이야. 아직 우리 약혼 중이고 그런데 선을 보러 나가. 너 미쳤어. 그냥 부모님 아는 집안 자식이야. 형식적으로 얼굴만 보고 온 거야. 오해하지 마.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 사람들 우리 약혼하고 결혼 앞둔 거 다 아는데 거기다 대고 버젓이 선을 보러 나가. 너희 부모님도 너도 완전 나랑 우리 집안 무시하는 처사 아니야. 결혼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파혼을 원해. 너가 연락도 안 받고 결혼 준비 다 멈추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 파토가 났나 보다 하신 거지. 상대 집안에서 나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 결혼하고 널 좋게 보는 집안이 있으면 그때도 선보러 나가겠네. 너희 부모님 핑계 대면서? 차라리 기상계 두들겼다고 솔직하게 말해. 거짓말 좀 착착하고. 아니야 지우야. 오해라고. 내가 사랑하는 건 너밖에 없어. 사랑이라는 말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사랑한다면서 신혼집 혼수 비용까지 다 계산하고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한 건 뭐라고 설명할 건데. 내가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줬어도 결국 넌 포기 못했잖아. 이제는 내 쪽에서 사양이야. 우리 헤어져. 약속 끝내. 친구 말대로 예비신랑이 선을 본 건 사실이었어요.
말은 부모님이 한 번만 얼굴을 내비추라고 해서 나간 자리였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요란스럽게 선을 봤나 보더라고요. 저를 호구로 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신이도 져버린다니 부모 핑계대는 예비신랑이 그렇게 덜 떨어져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더 화내는 것도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서 그 자리에서 파혼을 선언하고 차라리 자유롭게 조건 좋은 여자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예비신랑과 연락을 차단하고 집 앞 회사를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휴대폰으로 농사짓는 소작농 집안이라 교양머리도 못 배웠다면서 일방적으로 파혼통보가 제 주제에 맞냐는 식의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군요. 그 시골에서 다 쓰러져가는 가게랑 농사짓는 친정에 너는 중소기업 쥐꼬리만한 돈 벌면서 어떻게 우리 잘난 아들을 거절해? 우리 아들만은 배우지가 있는 줄 알아? 내가 예단도 몇억 부르려다가 너희 친정 없어 보여서 참았던 거야. 그런 주제 어디서 먼저 결혼을 파토내? 라는 내용의 메시지였죠. 그런 예비시모의 성질머리와 본심에 저는 역시나 이 집안이랑 파혼하기로 한 건 너무나도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답장도 하지 않고 문자를 지워버리고 전화번호를 차단했더랬죠. 그리고 나서 주말에 금산 친정 가서 부모님께 예비신랑과 파혼을 말씀드렸어요. 이미 신혼집까지 다 준비해 주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놀랄만한 일이었지만 제가 예비 시댁의 짓거리에 대해 말을 했더니 그딴 집안과는 상종하면 안 되겠다라며 제 결정에 대해 지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결혼 전에 집 면목을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처음에는 파혼을 하고도 얼마 가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예비신랑과 만난 세월이 있었고 결혼까지 준비했던 사이라 그런지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의 상처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변에서 누가 파짜라는 소리만 꺼내도 심장이 덜컹거리고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었었네요. 그러다 몇 달 뒤 친정에서 제 앞으로 사주셨던 신혼집 아파트 때문에 부동산에 간 날이었어요. 친정에서는 어차피 제 앞으로 사준 아파트니까 들어가 살라고 하셨지만 왠지 그 아파트 근처만 가도 파혼과 결혼이 생각나서 괴롭더라고요. 어느 정도 마음 정리를 하면서 빈집으로 집을 비워둘 바에야 새를 놔야겠다 싶어 부동산에 아파트를 내놓는 상태였어요. 아파트 청소나 상태도 살피고 부동산에도 들릴 겸 주말에 시간을 내서 갔던 날이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예비 시모였던 그 아줌마를 부동산에서 만났지 뭐예요. 부동산 중개사가 저에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새 내놓으신 아파트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지금 이분도 집 보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증금이랑 월세를 조금 낮춰주면 좋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꿈에서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전 시모가 하필 제 아파트를 보러 온 세입자 중에 한 명이라는 말을 듣고 시겁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저와는 다른 의미로 놀랐나 보더라고요. 너가 이 아파트 새놓은 주인이라고. 아, 이 아파트 시세가 8억이 넘는데? 이 비싼 아파트를 네가 어떻게 샀다는 말이야. 사기 아니야.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신혼집 명목으로 해주신 건데 누구네가 신의를 저버리고 과한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제 집이 되어버렸네요. 이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해보려고 했었다는 말이야? 말도 안 돼. 그 다 쓰러져가는 너희 친정집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집을 사줘?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너희 집 예전에는 부자였어도 지금은 영세한 농사꾼 집안이라고 들었었는데. 저희 집 뒷조사까지 하셨어요. 아줌마, 진짜 가지가지 하시네요. 우리 집에 잘 살든 못 살든 이제는 아줌마가 관여할 일 아니니까 신경 끄세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 사람 인생 어떻게 될 줄 알고. 아줌마가 그 말씀 하시는 걸 보니 좋은 조건의 사돈을 아직 못 잡으셨나 보네요. 그런데 어쩌죠.
저랑 저희 집안은 아줌마 덜 떨어진 아들한테 목맬 일이 더는 없는데요. 뭐? 우리 아들이 어쩌고 저째. 이게 돈 있다고 정신이 나갔나? 아줌마, 시끄러우니까 그만하세요. 그리고 아줌마한테는 세를 줄 생각이 없으니 다른 매물 알아보시고요. 전 시모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얼굴을 뒤로하고 저는 치를 떨며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보아하니 제 고향인 시골과 친정 식당을 보고는 친정 재정이 어렵다고 지레 짐작해서 자기 아들에게 더 좋은 조건의 집안이 들어오면 저울질할 생각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계산적인 시모모의 부모가 하란다고 해서 또 거기에 동전 예비신랑도 똑같은 인간들이나 다름없었어요. 저희 친정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금산에 자리를 잡고 인삼농사를 짓던 집안이었어요. 물론 할아버지 때까지는 억소리 나게 돈을 벌었지만 지금 부모님 때에서는 농사와 인삼요리 전문 식당을 병행해야 그나마 유지가 되는 상태이기는 했었죠. 하지만 시골 동네라도 만석군 집이라는 얘기를 듣는 집이라서 여전히 알부자라고 불렸고 금산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인삼 농가였어요. 누구에게 전 시모가 저희 집안 얘기를 물었는지는 몰라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였죠. 그런 저희 집을 잘 모르면서 열세 타령 예단 타령을 하시던 시부모를 생각하니 헛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선입견이 참 재밌는 게 시골에서 농사하면 전부 못 살고 가난하다는 생각은 구시대적인 거지. 요즘은 자본 없이 농업의 종사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조상이 도왔는지 다행히 시부모들의 선입견과 잘못된 정보로 그놈의 집구석과 인연이 잘 정리됐다고 봐야 했죠. 전 시모를 부동산에서 우연히 마주하고 나서 한동안 꿈자리가 뒤숭숭했는데 보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잠잠해졌었더랬죠. 그런데 그때 회사 퇴근길에 또다시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전 시모가 저를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시모 같은 사람이 제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이제 헛것까지 보인다며 상태가 심각하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헛것이라고 생각했던 인형이 이윽고 제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 순간 진짜 현실이구나 했네요. 지호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사이가 그냥 이대로 정리될 사이는 아닌 것 같아서 왔어. 우리 파혼 취소하고 다시 결혼 준비하면 안 될까? 아니요. 그럴 일은 없어요. 이미 2년 정리된 마당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아니, 호수까지 다 해오라고 해서 섭섭했어. 그건 신혼집으로 50평대 아파트 해줄 줄 몰라서 한 소리지. 그 아파트를 해온다고 했으면 우리 쪽에서 호수까지 얘기했겠어. 호수는 우리 측에서 해갈게.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 아줌마, 이미 늦었어요. 제가 혼수 더 요구한 것 자체 때문에 파혼한 것 같아요. 아줌마 아드님 대기업 취직을 빌미로 저와 친정이 계산기 두들기는 거에 질리고 약혼 도중에 좋은 요건이라며 아드님 3짜리까지 내보신 거에 신뢰가 바닥이 나서 파혼한 거예요. 누가 자기를 속이고 무시하는 집안과 결혼을 하나요? 그때는 둘이 헤어질 것 같아서 그랬어. 어떻게 눈앞에 보이는 기회를 놓쳐. 그리고 우리 민석이도 상자리 얼굴만 내비친 거야. 민석이 그렇게 챙기고 좋아하더니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모질어. 우리 아들도 파혼하고 지금껏 애 상태가 말이 아니야. 다 인과응보 아니겠어요? 아줌마 같으면 당신네 집안같이 계산기 두드리는 집안에 자식 장가 보내고 싶겠어요? 그리고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아줌마랑 댁의 아드님이 먼저 변했어요. 그러니 구질구질하게 다시 결혼하자느니 이런 소리 말고 가세요. 내가 예전부터 느낀 건데 지우 양도 추적 파악이 참 안 되네. 내가 사과까지 하고 요구사항도 처리하겠다는데 웬만하면 받아들이지? 지우 양 친정이 돈 좀 있다고 쳐. 그래도 지우 양이 어디 가서 우리 아들같이 조건의 남자를 만나? 지금 자존심 때문에 튕기는가 본데 그런 것도 적당히 해.
튕긴다고요. 아, 최근 들은 말 중에 가장 웃기고 기가 막힌 말이네. 아줌마, 그래요. 내가 댁의 아드님보다 조건이 못하다면 뭐하러 이렇게 와서 사과하고 질척이세요. 그때 3번고까지 더 좋은 집은 며느리 맞이하세요. 왜요? 제 50평대 아파트가 눈에 아른거리던가요. 어차피 본인네랑 아무 관계없으니 관심 끄시고요. 지우야, 본 성질이 나오네. 50평대 아파트. 그 비싼 아파트가 우리 아들이 살 집이었다는데 누가 하나 싶겠어. 그것보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직도 우리 아들이 지우 얘기를 하고 못 있는데 어떡해. 지우 양도 양심이 있으면 먼저 파혼하자고 하거나 하면 안 되고 책임을 져야지. 비결을 엎어진 게 누구 때문인데. 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되게 아드님만 힘들어해요. 책임 좋아하시네. 당신 같은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지 않아? 더는 개소리하지 말고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파혼 후 신혼집을 알게 된 시모가 싹싹 빌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었더랬죠. 친정과 저를 무시한 집안과 결혼하는 게 더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시모가 네가 아무리 부자 친정이라도 객관적으로 자기 아들한테 훨씬 못 미치는 현실을 알리며 가르치려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파혼하고 말려고 했는데 시모가 하는 짓이 하도 괘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마음에 결혼 준비하면서 취소했던 비용과 예전에 남자친구에게 빌려줬던 500만 원까지 다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파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제게 증거로 남아있는 내역들과 약혼자가 약혼 도중에 선자리에 나간 일까지 전부 제게 유리한 소송이었고 결국 몇 달 만에 돌려받을 800만 원의 돈과 위자료 300만 원까지 1000만 원 남짓한 돈을 받고 승소를 하게 됐네요. 시간이 흘러 아는 친구를 통해 그 집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 약혼자는 다니던 회사에서 끝내 적응 못하다가 시골 변방지사로 좌천돼서 갔다고 하네요. 그렇게 자기 아들 박사님이고 능력 좋다고 하던 전 시모가 아들 좌천 소식에 어떤 얼굴을 했을지 안 봐도 얼마나 고소하고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좋은 조건의 집안이라며 선만 몇십 번을 받다는데 전 시댁 쪽에서 결혼 비용으로 얼마 못 내놓는다고 하자 대부분 파토가 나고 선도 끊겼더라고 하더라고요. 나보고 주제 파악을 하라고 하더니 그쪽 집안 인간들이야말로 주제 파악 자체가 안 되는 거였죠. 그게 현실이고 사실인데 전 시모가 자기 아들 주제를 모르고 설쳐서 아들 앞길 망쳐놓은 거나 다름없는 거고요. 저는 파혼 후에 몇 년 동안 누군가를 만날 생각도 결혼 생각도 없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사람 인연이라는 게 다 있는지 일하던 회사에서 오랫동안 동료로 지내던 사람과 지금은 결혼을 해서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의 남편이 특별하게 뭐가 딱 뛰어나다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겸손하고 편안하더라고요. 그런 편안한 사람이 찐 인연인가 싶고요. 지금 제 옆에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 그때 전 약혼자와 결혼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편안함과 행복은 없을 테니까요. 저처럼 결혼을 앞두고 파토가 난 분들에게 파혼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럴 때일수록 왜 이 결혼이 진행이 안 되고 헤어지게 된 건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 자식의 관계는 하늘이 정해주지만 평생 내 옆에 배우자는 나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 결혼하는 것보다 누구와 결혼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요. 결국 진실한 인연은 어떻게든 당신 곁으로 온답니다.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여러분들의 오늘이 행복하길 바랍니다.